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RC7 커넬 콤플렉스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서울 이 선생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감도인가 봅니다. 멋있습니다. 그룹판 사이트에 올라온 링크입니다. 조감도를 멋있게 그려가지고 대략 이런 느낌인 듯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집이 20층 이상이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요 백삼역 부분 쭉 다 보이는데 지금은 호흡을판이라 감이 안 와요. 이쪽 방면으로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창문으로 내다보면 여기까지 쫙 보여요. 근데 아직은 호흡을판이고 뻥뷰고 산이 이렇게 다 보여가지고 혼해서 아주 바람도 잘 들어오고 좋은데 이 아파트 다 들어오면 좀 막힐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 사시는 분들 뻥뷰였다가 아파트 들어올 거 걱정하던데 들어오고 나서 더 좋아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 집도 더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쇼핑몰은 없는 것 같고 쇼핑몰 대체한 주복이네요. 조감도를 봐선 동탄 레이크 꼬모 컨셉 따라한 것 같네요. 공고 당시 쇼핑몰 규제를 없애는 바람에 시행사가 돈 안 되는 쇼핑몰은 없애고 돈 되는 주복으로 컨셉을 잡은 것 같네요. 동탄 레이크 꼬모 느낌이네. 뭐 나쁘진 않은데 동탄의 동탄역 일대처럼 백화점 마트 들어오는 곳이 없네. 호수 수변로 따라 스트레이트 형식의 상가와 호수공원역, 백삼역과 연계된 상권은 좋아 보이네요. 레이트 꼬모와 진짜 비슷해 보이네요. 그래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니 다행이네요. 호수랑 연계하면 랜드마크는 확실하군요. 앞에 5개의 건물은 오피스텔인 거죠. 고층 건물로 지어서 건폐율이 낮게 하거나 공개 용지를 확보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고층 건물로 빽빽히 박아놔서 좀 아쉽네요. 신도시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는 건지 봐야 할 듯 민간 사업자 돈벌이 수단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커넬 콤플렉스 선정 기준 요약. 창의적인 개발 계획과 토지 활용도, 복합단지 개발에서 차별화된 콘셉트를 가진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재정 건전성, 안정적인 자본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재무적 여건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됩니다. 상업성과 운영 경험,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민의 생활 편의성을 충족할 수 있는 운영 경험을 갖춘 기업이 우대됩니다. 이거는 조감도가 굉장히 상가로 이렇게 다 해서 조감도를 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는 안 되고 주상복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공상과학 SF 영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커넬 콤플렉스 발전 전망, 민간 사업자 선정, 창의적 계획과 재정 안정성 고려, 개발 진행,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잘되길, 신형 GL인가요? 오른쪽 동은 전철 직결이겠죠? 요거 다른 댓글은 지금 댓글은 다른 사이트의 댓글입니다. 같은 글이 올라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열 으리으리하네요. 우와, 이젠 검단 호수공원역도 더 멋진 곳으로 변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루원시티가 생각나네요. 몇 개 동인가요?
너무 빽빽한 거 아닌가요? 부럽네요. 루원 닭장이 생각납니다. 전면동은 좋아 보입니다. 고퀄. 오른편이 쇼핑몰이겠군요. 느낌은 동탄 레이크 고모 느낌. 쇼핑몰이 아니라 주상복합 상가죠. 동탄 레이크 고모 주복상가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지하철역부터 수변로 광장으로 이어지는 스트리트 상권 예쁘게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검단 전체에서 압도적 1대장 아파트가 될 곳. 위용이 멋지네요. 지하철역이 지하주차장 통해 바로 연결된다니 검단 전체 통틀어서 GTX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단지가 되겠네요. 일산 요진 Y시티나 구례역 예미지처럼 49에서 59층으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층이 낮고 동이 많아 보이긴 하군요. 호수공원 끼고 있는 상권이라서 동탄 우미린 스트라우스 같은 멋진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검단에서 10억 돌파하는 아파트가 나온다면 여기 남쪽 호수뷰 동이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비 한 방울 안 맞고 지하철 타러 가실 분들 너무 부럽네요. 신형 GL이 뭐 한다 하지 않았었나요? 바뀐 건가 보군요. 신형 GL이 뭐 한다고는 안 했고 주민들이 신형 GL이라는 회사를 믿고 뭔가 하겠지 기대는 했는데 뭐가 없는 거죠. 시행사 입장에서 가장 돈 되는 주복으로 가는 거죠. 신형 GL은 발주처고 저기는 설계업체 같습니다. 여기도 조감도 사진을 다시 올려주는데요. 이거 확대해 볼까요? 와, 이게 칸을 못 맞추겠는데 이걸로 보니까 훨씬 멋있네요. 여기 이제 호수공원이고 못 올리겠는데 사진을 너무 크게 확대돼서 아까 그 사진하고 좀 틀리게 멋있습니다. 전체가 나와가지고 아까는 일부인가 봅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기 확대니까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걸 확대해 보니까 진짜 멋있네요. 호수 사이즈가 결국 쇼핑몰은 안 들어오네요. 주상복합으로 끝이네요. 주민들이 원하던 쇼핑몰은 안 들어오고 시행사만 논하는 주복이라니. 인천시랑 인도공 해도 너무하네요. 검단 신도시가 만만한가 봐요. RC가 검신의 랜드마크가 된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참내 주복이 뭐냐고요. 주복이 그냥 땅만 팔기 급급해가지고. 검단 신도시가 만만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업성이 안 되는 거죠. 1단계 롯데몰도 있는데 2단계에 또 쇼핑몰이 들어오면 상권 형성이 제대로 될까요? 김포의 라베니체 꼴 날 수 있어요. 라베니체는 그래도 좋은데. 그렇죠. 라베니체만 돼도 좋은 건데 1단계 주복상가인 금강도 시골로보다도 작은 사이즈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입찰 공고 1차를 유찰 후 2차 입찰 공고에서 완화해 준답시고 상가 의무 면적을 없애버리고 시행사 자율시행으로 변경했죠. 그래서 시행사 마음대로 상가 면적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굳이 상가를 키울 필요가 없고 아파트만 분양해서 돈만 벌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주상복합인 금강도 시골로보다도 상가가 작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나가린데 1단계에 롯데몰 없습니다. 상가들 전부 개발 분양해서 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1단계 롯데몰 있나요? 검신 내 최고층 40층이라 대장단지일 것 같네요. 아파트 지하로도 지하철 4개소 이용 가능하고요. 언제쯤 청약 나올까요? 2026년 아닐런지요. 검단 신도시 투탑의 위용인가요? 요즘 신도시 구매력이 별로라 상가만 냅다 지어놔봤자 제대로 상권 활성화가 잘 안되는 분위기인지라 시행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거겠죠. 공실만 즐비한 것보단
적당한 사이즈 상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말해 뭐해 103의 위용. 1단계 롯데몰도 결국 쪼개 팔았듯 여기도 같은 패턴이겠죠. 그놈의 신도시 스트리트 상가 다 망해가는 거 보고도 또 스트리트 상가만 짓겠죠. 주민들이 원하는 건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한 건물 실내에서 다 해결 가능한 대형물인데 검시는 이거 하나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부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대형물 협의 좀 이끌어내서 주세요. 저건 조감도일 뿐 실제는 일반 판상형 아파트로.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제품 2차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천 현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3년 전인가 이 제품 2차랑 우리 힐스테이트랑 같이 분양을 해놓은 거 했었는데 둘 중 어느 거로 할까 막 저도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품 2차도 위치는 좋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검신 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여친님과 저 둘 다 검단 김포 사람이라 검단 말고 다른 지역에 옵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호호. 처음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처음 사는 집인 것 같습니다. 1. 현재 제1풍경채 2차 구매를 하고 싶은데 4월 30일 이후 거래가 가능하다고 써 있어서 이전에 계약을 진행하면 집 뺏어가고 잡혀간다고 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을 보면 안 되는 건지 입주 4월 30일 이후 집을 보러 다녀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그 이전에 매매를 하면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분양권 매매 그 다운 거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랑 여친님은 현금 1.5 조금 넘게 있어서 생애 첫 신혼부부 디딤돌을 통해 ITV 80% 3억 7,200만원 방공제 2억 8천 제외금액 대출로 제품 2차를 들어가고 싶은데 디딤돌 같은 경우 잔금일부터 최소 50일 이전에 신청을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4월 30일 이후 계약을 통해 잔금일을 6, 7월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질문에 답답하시겠지만 바쁘시지 않은 선배님들은 부디 불인이에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 작성자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랑 여친이 연봉 합계가 작년 원청징수 8억 4천만원이면 너무 많은데요. 8,400이겠죠 설마. 8,400만원이라 내년에 신혼부부 디딤돌 생애 첫 플러스 체증식이 불가능합니다. 8억 5천 8,500 초과하면 불가해서 그래서 서둘러 매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100일 24평보단 아무래도 제품 2차 29평이 더 매력적이라 너무 가고 싶네요. 영끌이라도 해서 팔사를 하세요. 애 생기고 하면 후회합니다. 29평은 좀 작다 이거죠. 24평하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후회. 팔사로 무조건 가세요. 신혼이면 부모님한테 증여 1억 5천 받아도 되고 문제없고 여튼 이럴 때 영끌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피가 좀 저렴하니까 분양권 매매는 부동산 3곳 이상 방문해서 분양권 매입하러 왔다고 하고 상담 받아보시고 그 중에 일 잘하는 부동산 통해서 매입하시고 부동산에는 은행 대출 연결해주는 분도 있고
운 좋으면 집단 대출로 같이 묻어갈 수도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자가 싼 디딤돌이나 뭐 이런 대출은 금액이 작거나 조건이 까다롭고, 하지만 주위에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음 디딤돌 같은 걸 받는 거고, 집단 대출은 대출금은 많이 나오지만 이자가 비싸다고 주위에 돈을 조금만 빌릴 수 있다 이러면 저는 부부가 서로 벌고 하니 대출 이자야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대출 최대치로 받고 팔사 구매, 결혼식, 신혼여행, 혼수 등을 아끼더라도 검신 102역, 101역 주위에 괜찮은 부동산에 가서 피가 제일 싸고 동향, 층쓱 좋은 곳으로 골라 검신에 집 가지겠어요. 대출이자 그까 있고 별거 아님. 팔사로 가시고 한 달에 20 정도 더 낸다 한들 검신 집값이 더 오르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현실적이고 적절한 글이네요. 최고. 지금 전세가 저렴하니 전세로 들어가시고 RC7, AA17, AA24 신혼특공 청약을 노려보세요. AA17과 RC7은 대장 입지라 엄청 몰리겠지만 AA24도 나쁜 입지는 아니라 세 곳 노려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제품 2를 무조건 구매하신다고 하면 전매 제한으로, 전매 제한 전 거래는 불법이나 매매 계약서가 아닌 매매 약정서로 중개사 쪽에서 서류를 꾸며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준공일 등 변동 가능성이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사업 주체에서 진행해야 해도 해야 하고, 잔금일은 여유롭게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특약사항에 잔금일을 6, 7개월 지정한다고 하면 잔금일 전까지 디딤돌 대출이 부결 및 대출 실행이 불가시, 본 약정이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등 넣으시고요. 댓글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매 제한은 일주일 이후 2년이 아니라 분양권 당첨 이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4월 30일이 거래가 가능일 맞을까요?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전매 제한은 3년이라 4월 20일부터 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입주 기간에 분양권 매매할 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품 2차의 경우 전매 제한과 일주일이 겹치는데 보통 분양권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나요? 보금자리론은 분양가 플러스 확장비, 옵션 구매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합니다. 네,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 후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해서 매도자에게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 후 매수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P 9천부터서 6억인 아파트는 P는 현금으로 주고 5억 1천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분양가 플러스 확장비가 5억 1천이라고 하면 5억 1천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실행합니다. 집단대출 금융기관의 경우 감정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 실행은 가능하나 금리가 아무래도 비싸죠. P 9천 현금 플러스 주택금액 30% 1.6억은 2억 5천 현금이 필요한 거네요. P 9천이 손피일 테니 더 필요하겠죠. 손피가 뭐예요? 양도세 내고 얻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손피, 매도자가 손에 쥐는 프리미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제세 공과금 등 전액 처리해줘야 함. 매수자가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 다 납부해줘야지 돼요. 헐, 엄청나네요. 그럴 바엔 3, 4년 된 곳 매매하는 게 낫겠네요. 현재 프리미엄이 1억이라고 하면 다운 계약 써서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프리미엄의 거의
2배 줘야지 거래할 수 있어요. 어렵네요. 보금자리론으로 6억 이하 아파트 보고 있는데 신축 입주는 무리겠네요. 네, 다운 계약하시면 되긴 하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물을 수 있죠. 102, 103역 사이에 6억으로 매수할 만한 아파트 추천드려도 될까요? 비역세권 쪽 5구 타입역 보셔야 해요. 역세권 쪽은 가장 작은 게 74 타입인데요. 다운 계약 안 하고 하신다고 하면 5구 타입 디에트르 더 에듀 말고는 다운 계약 안 하고서는 나머지 단지들은 못 봐요. 신축 아닌데도 다운 계약을 하나요? 102, 103은 다 신축이에요. 준공한 지 가장 빠른 게 제품 1인데 24년 11월 준공했어요. 말을 잘못했네요. 분양권 제외 다운 계약 하나요? 아실로 보면 한신 더이오도 6억 이하 매물은 있어 보이는데 다 다운 계약 내용인가요? 네, 다 다운이에요. 힐스 74 타입 6억 1000에서 2000에 나온 것도 부동산에 연락하면 손피 기준 6억 1000에서 2000 거래예요. 100일 근처는 그게 거래가예요. 그럼 그것도 2년 뒤 양도세 44% 정도니까 그것까지 다 주면서 계약한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2년 뒤에 매도 물건도 많이 나오고 매수자도 많이 나와요. 왜 손피 기준으로 올려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별 차이 안 나게 하고 부동산 해당 물건 매수 가능하냐고 하면 그때부터 이야기해요. 손피라 현금으로 000001이나 다운 계약해야 한다. 검심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산이었네요. 검심 맨 끝에 위치한 비역세권 제품 4차 84 타입 5억 4천인데도 취소 세대 1세대 나온 거에 255명 몰려들었죠. 255대 1. 그럼 한신 더휴 74 타입 6억 이하도 다운 계약일까요? 아니요, 거긴 이미 준공된 지 5년 차라 실거래예요. 한 3년 이후로는 다 실거래가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검시는 무조건 초피 잡으세요. 또한 청약이 가능하시다면 올해 청약하는 AA17, AA28 등등을 노려볼 만합니다. 입주 전까지는 전세 살면 되고요. 제품 2차도 현재 위치에 따라서 8천부터 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최대한 많이 다녀보세요. 지금부터 다녀보셔도 됩니다. 이미 매물 많이 올라와 있고 계약금 거시고 전매 풀릴 때 본계약 하시면 됩니다. 제품 2차 다음 우메린 클래스 1도 있습니다. 9월 입주 전매 제한도 9월 15일쯤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는 제품 2차보다 높겠지만 아무래도 제우스라 불릴 정도로 제품 2차보다는 입지가 좋기는 합니다. 다음은 금강 3차도 11월 입주와 동시에 전매 제한 풀릴 것입니다. 선생님, 가계약금을 걸고 본계약을 전매 풀릴 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계약금이 전매 제한 기준에 준 거라 계약 무효 처리돼서 못 받을 확률은 없을까요? 그래서 부동산 끼고 하는 것이에요. 가계약금은 부동산에서 잡고 있는 것이고 특약을 넣으시면 돼요. 계약금의 2배 손해배상으로. 일단 부동산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계획 세우고 가셔도 매매 못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매도자 기준 맞추기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이자 비용, 매매 차익 등 합산하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오버될 수 있고 현금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추적 안 되는 돈. 부동산관이 당연하다는 듯이 다운이 이야기를 하길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불법 거래 아닌가요? 저도 관심 있는데 섣불리 못 다가가겠어요. 맞습니다. 가자마자 다운 이야기 합니다.
윗분들 RC7, AA17 등등은 청약이 많이 몰릴 거라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입주장에 저렴하게 피 주고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100억 단지 위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급하게 아무거나 사기보다는 제풍 1차, 힐스테이트 우미린, 제풍 2차, 금강 3차까지 매물 잘 살펴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금강 3차는 전매 초기 74가 5억 5천, 84가 5억, 6억 5천, 99가 7억 5천 예상됩니다. 부동산 여러 군데 가보시고 시간 써서 상담 길게 받아보세요. 대출이나 전매 관련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결단력, 이게 제일 중요함. 남들이 뭐라 하든 밀고 나가보세요. 검신 억가 많으니 들으세요. 부동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출금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전세 살며 돈 모으고 청약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대를 모르지만 전 올해 첫 아파트 들어갑니다. 그 102억 주변, 제 나이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애들 고2, 중2 이렇습니다. 인생 길어요. 전 절대 늦었다 생각 안 해요. 호호호. 정답은 없지만 지금 제품 2차 최저가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자 무서워하지 말고 무조건 권법으로 들어가시길. 25평일지라도 발판 삼아 훗날을 기억할 수 있음. 전세 살면서 청약은 미친 짓임. 가격이 저렴하면 당첨 확률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면 먹을 게 없고 대출로 이자 내는 건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대포와 같은 거임. 반대로 전세 살면서 은행 이자 받고 청약하는 건 전쟁터에서 맨몸으로 나와 총알 피할 수 있겠지 하는 행복 필요임. 미친 짓 하지 마셈. 저도 초보인데 프리미엄 붙어서 구매하는 것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나요? 6월에 지하철 개통되니 그 전에 초피로 사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초보분들이 그 질문이 많은데 그래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